전자기학 앞에 첫 번째가 정전기학 그 전기 쪽 얘기였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 전기장 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가우스 법칙까지 첫 번째 정리 파일 1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우선 출제되어 있는 경향들을 보면서 내용들과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전기학의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8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이 바탕이 돼서 뒷부분에 전기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요것만 전기랑 관련돼 있다, 정전기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뒷부분을 이제 몰라도 앞부분 내용만 가지고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대략 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앞에 있는 내용들 요것이 그 정전기 일반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2007년, 2009년, 2013년 주로 이제 옛날에 출제됐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라든지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 이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은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한 문제 속에 여러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분류하기가 좀 어려워서 주된 내용들로 이 앞쪽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쌍극자랑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전기장이 한 일,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을 이제 당연히 구하는 거죠. 이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첩의 원리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2004년, 5년 좀 오래됐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구할 때 무한 평면도체 위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지 차지를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이것도 역시 2008년도 이전에 나왔던 거니까 꽤 출제가 오래됐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이 바탕이 돼서 뒷부분에 연결이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 수준을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은 2003년, 2010년, 2011년, 2015년 비교적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고 그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위를 구하고 그 전위를 가지고 전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것들은 더 비교적 최근에도 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일반적으로 전기장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힘이 이 쿨롱의 힘, 그래서 쿨롱 법칙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힘을 받는 힘은 어떤 전하가 여기 Q1이 있고 여기에 전하가 Q2가 있으면 Q1에 의해서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우리가 작용 반작용 때문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받죠. 그래서 F2는 어떤 비례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R제곱, 여기가 I라고 할 때 Q1, Q2고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죠. 이 K는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하는데 얘는 잘 아는 것처럼 4파이 입실론 제곱분의 1이라는 값으로 나중에 또 계속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을 전기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쿨롱 힘 자체가 전기장 구할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위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007년도에 나왔던 문제, 요거 문제들은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떤 식으로 풀이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푸는 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구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전략을 세워서 실제로 계산을 수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림은 같은 전하랑 Q로 대전된 질량 M의 동일한 두 입자가
각각 일정한 길이 L의 줄에 매달려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줄이 연직선과 이루는 각 세타는 충분히 작아서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할 수 있는 근사식을 쓸 수 있다. 이때 각 세타를 입자의 질량 m과 줄의 길이 L, 중력과 속도 g 등으로 나타내시오. 단 줄의 질량 두 입자 사이의 만유인력은 무시하고 공기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라고 한다. 자, 얘가 그 받는 힘을 보면은 우선 이 입자가 요 전하 같은 전하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죠. 당연히 중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겠죠. 요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자기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역학 문제에서 힘의 평형 문제인데 거기에 전기력이 사용되는 문제죠. 근데 여기서도 풀어봅시다. 자, 전하 놓고요. 여기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면은 중력 mg가 있고, 그 다음에 장력은 모르니까 t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전기력 F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세 개가 평형인데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를 분해를 해서 요 힘, 그 다음에 요 힘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t 코사인 세타, 요게 t 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래서 x축 방향의 평형과 y축 방향의 평형을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걸 하기 전에 해서 요 FE가 뭔지를 보면요. 요 FE는 전기력이죠.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거리, 두 전화 사이의 거리는 요 길이가 L이니까 2L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FE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자, 여기서 K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에서 K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주어진 걸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입실론 제로를 쓰는 게 낫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거리 2L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Q 제곱. 이게 이제 QE가 되는 거고요. 자, 평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X축 방향의 평형, X축 방향에서는 저 FE하고 이 T의 사인 성분이 그 평형을 이룰 거죠. T 사인 세타는 FE는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E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에서는 평형이 T 사인 세타는 그렇죠. mg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아니지 이게. 두 식을 나눠주면은 위에는 t 사인 세타, t 코사인 세타. 왜 나눠주냐면은 우리가 t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 없애기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mg fe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왼쪽은 탄젠트 세타, 오른쪽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mg분의 1에 4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의 q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탄젠트 세타하고 사인 세타를 모두 다 세타로 써주게 되면은 왼쪽으로 넘어가면요, 세타 3승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값을 여기다 쓸 필요는 없겠네.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4파이 입실론 제로 mg 곱하기 그다음에 4l 제곱이고 분자에는 q 제곱이가 있죠. 그래서 세타는 16 파이 입실론 제로 m 잠깐만요. mg l 제곱
제곱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야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림과 같이 y축 방향으로 크기가 2인 균일한 전기장이 있다. 어느 한순간에 질량이 m, 양전하 q인 입자가 x축 방향으로 1.5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한다. 이 V의 속력으로 이쪽으로 통과를 하면은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B는 같은 시각에 X축 위에는 X 이퀄 D인 점에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B가 Y축 방향으로 VB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운동하면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럴 때 중력을 무시할 때 두 입자가 충돌하기 위해 입자 B가 가져야 될 속력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등속 운동하는 운동과 포물선 운동하는 것이 여기서 만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학 문제에서 많이 사용했던 거죠. 자, 그래서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VA가 수평 방향으로 A에서 B까지 D만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t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VA t가 D가 되는 거니까 t는 VA분의 D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충돌을 하기 위해서는 A가 Y 방향으로 가속 운동한 거리와 이 B가 등속 운동한 거리가 똑같아야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이동한 거리를 YA라고 해주면은 그때 가속 운동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F 이퀄 MA가 Q2가 돼서 이거로부터 A는 M분의 Q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YA는 2분의 1 AT 제곱 T 제곱이 이동 거리니까 2분의 1에 M분의 Q2에 T가 저기 있죠. V A 제곱 D 제곱. 요게 이제 한번 했을까요? 2M VA 제곱에 Q2 D 제곱이 A가 이동한 Y 방향의 거리고요. YB 같은 경우는 등속 운동한 거니까 VBT가 되겠죠. 그래서 VB의 T는 VA분의 D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YA하고 YB가 같은 거니까 두 개가 같다 놓고 보면은 2M VA 제곱분의 Q2D 제곱이 VB VA의 D랑 똑같은 거. 우리가 구하는 게 VB를 구하는 거니까 VA 없어지고 DD 하나 없어지면은 VB는 2M VA분의 QED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두 입자가 충돌할 때까지 전기장이 입자 A에 해준 일. 전기장이 해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힘은 Q이죠. 이동거리는 뭐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니까 뭘 쓸까요? 우리가 VA를 사용할 거니까 요거 내가 요거라면 모르겠네. 요거를 쓰죠. 그래서 VB 이동 거리는 요걸 사용하면 돼. 요거 YA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EM VA 제곱에 QE D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EM VA의 제곱분의 QE가 제곱이니까 QE D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요 세 번째 문제는 잠깐 이 다음 거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요 문제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 쌍극자, 이중극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요 문제 자체보다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개였으니까 마지막 문제겠네요. 자, 그림은 무한히 넓은 접지된 도체 평면에서 이게 도체 평면에서 q d인 점 A, x 3d인 지점에 각각 점전화 q가 진공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B의 전하 q는 고정되어 있다. 요거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고 점 P는 도체 평면으로 x 2d인 점이고 요 P는 점이고 x축은 도체 평면의 수직이다. 점 A, P, B는 x축상에 있다. A의 전하, 요 A의 전하를 여기에서 P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1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기장과 단위 전하를 곱해준 게 바로 그 힘이 될 텐데 그냥 뭐 힘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요 힘의 크기가 계속 변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적분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지점 여기에서부터 뭐 기준을 여기 원점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물체가 이제 여기 있다고 봤을 때 여기를 x라고 해주면은 여기서 x 위치에 있을 때 받는 힘의 크기가 fx다. 그러면 fx dx 이게 그 dx만큼 이동시키는데 한 1의 양이잖아요. 이거를 x가 어디서부터 그렇죠? d부터 어디까지 p까지는 2d죠. 2d까지 이게 바로 한 1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fx를 구해주면 돼요. 임의의 x 지점에 있을 때 이 그 전하 a가 받는 힘의 크기만 구해주면은 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하가 있고 도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 B에 의해서만 얘가 전기력을 받게 되는데 평면이 있게 되면 여기에 이 도체 평면에 그 A, B에 있는 두 전하 때문에 다른 전하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유도되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미지 차지죠. 이미지 차지는 나중에 전기형성법 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도체가 있으면은 여기에 여기에 이제 Q 전하가 있죠. 그러면은 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Q 전하가 있는 것처럼 이 도체 표면에 전하가 유도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요 A부터 있지만 임의의 점, 뭐 임의의 점 요 점에 있으면 요거를 X라고 해주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X 거리에 요 지점에 또 마이너스 Q라는 전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지점에 있는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 이거는 요 마이너스 Q 때문에 왼쪽으로 힘을 받고요. 요것 때문에 왼쪽으로 힘을 받고 요것 때문에 또 왼쪽 힘을 받고 요것 때문에 또 왼쪽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이 전하는 왼쪽으로 끌려갈 거예요. 근데 얘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줘야죠. 그래서 그 전기력의 반대 부호의 만큼의 힘을 오른쪽으로 줘야 되니까 외력은 이제 오른쪽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F 이제 apply 있으니까 APP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제곱. 거리의 제곱만 해주면 되죠. 자, 요거 때문에 요거에서 받는 힘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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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러니까 3D 더하기 X가 되겠죠. 3D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에 받는 힘은 X, X니까 2X죠. 그래서 2x, 그러니까 4x 제곱분의 1이라는 힘을 받고요.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는 요 길이는 3D에서 x를 뺀 거죠. 그래서 3D 빼기 x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얘기했죠. F, APP를 dx로 만큼 어디서
d부터 2d까지. 그래서 요거만 계산해 주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네, q 제곱에 d부터 2d 3d 더하기 x 제곱 x의 제곱분의 1 4x 제곱분의 1 3d 빼기 x의 제곱분의 1 이거 다 해놓고 나서 이거 적분 어떻게 하지? 이걸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x제곱분의 1 적분하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죠. x 앞에 계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제곱에 마이너스 3d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x분의 1 그 다음에 요 놈은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3d 빼기 x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d에 2d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제곱에 d 먼저 집어넣고 이 부호 바꿀게요. 요거를 그 d로 놓고 2d로 놓고 더하기 요건 마이너스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마이너스 많으면 불편하니까 자 d 집어넣으면은 4d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4d분의 1 요거는 빼기 2d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2d 집어넣으면은 5d죠. 5d분의 1 빼기 8d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2d가 들어가면 d죠. 이제 빼기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하기 d분의 1 자가 요거 통분해주면요 5하고 8하고 2하고 4하고 있으니까 분모는 40이 되겠네요. 40d분의 이거 4d니까 해주면은 10 더하기 10 빼기 20 오이? 이거는 그냥 없어지네. 요거는 그냥 없어지네요. 신경 쓸 필요도 없었네. 자 5d는 빼기 8 마이너스 8d는 빼기 5 요거는 플러스 40 40에서 13 빼니까 27이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제곱에 40d분의 2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니까 어딨어? 40d에 27 요 B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영상 끊고 요 문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